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00원 하락해서 16,1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3.5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 좀 했습니다. 시간외 거래량은 여전히 이제 죽어 있고요. 시간의 가격 자체도 변화 없이 부합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일별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증가를 해서 39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보다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지만 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서 17,000원대를 이제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그런 패턴을 조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을 잘 만들고 지금 이제 만들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또 반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꽤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84% 하락을 하면서 좀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하면서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하였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얘기를 한 김에 증시 얘기부터 좀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N자로 좀 올라가는 그림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지면서 21선 근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2500선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400선 초반까지 지금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한다. 이런 발표와 함께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또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이제 증시가 계속 V자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 근처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반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해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라인이 이제 어딘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단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5천억 매도, 외국인 투자자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매수 패턴으로 좀 이어오던 그런 수급 자체가 오늘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열심히 매수하던 물량이 좀 이제 이렇게 4천억 정도 이탈이 되었고요. 12월 달에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작은 조금은 꼬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해외 증시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자체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0.5원 정도 떨어져서 1298원으로 1200원대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환율은 떨어졌는데 이제 주가도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렇게 모든 지표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환율이 이제 오히려 바닥 라인을 깨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 이제 좀 바닥 라인을 이탈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 꼬리를 메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자로 이제 떨어지면서 환율 자체가 단기간에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1,4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00원대를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환율이 저렇게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반응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런 지표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죠? 그래서 큰 손들이 형성한 그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환율이 일단은 떨어지면서 조금은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증시도 하락을 하는,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상승분이 모두 반납이 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증시가 안정을 찾고 추가적인 그런 금리 인상 마무리에 대한 반응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증시가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그리고 12월 달은 좀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좀 약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약 하락 혹은 약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환율이 저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3.5%대 점점 이제 고점을 찍고 4%대에서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루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같이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차트, 그래서 열심히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 이탈을 좀 했지만 사실상 오늘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이제 반등을 다시 한다면 이 음봉에 대해서 다시 메워주면서 이 라인 자체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횡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구름에서 좀 오랫동안 주가가 정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빠르게 돌파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월봉은 음봉으로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좀 밀어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 18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만 8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 11만 주 금융 투자가 매도, 보험 투신도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또 6만 8천 주 매도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 투자와 사모펀드가 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또 이어갔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써서 지금 크게 매도를 한다라는 세력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크게 매도한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매수 세력이 없었고 증시가 하락하면서 그냥 쭉쭉 떨어지는, 그죠? 조금씩 던지는 그 물량에 그대로 그냥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이 거래원을 보시면은 이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쪽 거래원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계를 보시면 JP모건이 또 이제 매수 매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 JP모건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 블록딜과도 밀접하게 이 모건서울 JP모건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오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이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네. 일정 부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 뒤부터는 조금씩 던지면서 순간순간에 이렇게 던지면서 주가를 축축 끌어내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동시 호가 전에 32만 주를 그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는 이 시점이 아무래도 JP모건이 던지는 그 시점과 아마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주가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분명히 이제 그 JP모간 수급 이외에 다른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급 없이 계속해서 저렇게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저 JP모간에 의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에 저렇게 매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20일 동안에 JP모간은 150만 주를 매수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9일에 이제 코스피에 대한 그런 리밸런싱, 코스피 200에 대한 리밸런싱을 언급을 드렸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공매도가 신규 상장이 물량이 되었을 때 전환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신규 상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 물량이 있다면 공매도를 충분히 그 의무 매수 물량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보이고 있어서 JP모간이 또 이렇게 매수 상위로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키움증권은 매도 상이죠. 개인 투자자 수급 창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필요한 것은 사실 뭐 JP모간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들어왔다라는 신호는 거래량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하락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크게 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주가 증시 따라서 그냥 같이 하락을 했구나. 여전히 그런 수급 자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오늘은 1429만 주로 마무리했고요. 1390만 주 대비해서 한 25만 주 정도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한 35만 주네요. 네, 그래서 35만 주가 증가를 했고요. 공매도 1 거래량이 이제 12만 주, 23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잔고가 여전히 크게 뭐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 있고 공매도 1 거래량도 사실 줄어 있지만 최근 대비해서는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도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좀 이 공매도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3,100만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늘어나서 3,10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잔고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뭐 당일 물량 거의 유사하고요. 네. 오늘도 한 7만 8천 주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69%로 외국인 보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후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JP모간 같은 경우는 20일 평균 이제 오히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초반, 12월 9일에 이제 그런 리밸런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어 가는데 그 거래량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량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덜란드 원전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이제 계속 좀 들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원전이 이제 한국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EDF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덜란드의 정부가 제일란트주 보르셀에 원전 2기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부지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2035년에 1호기를 시운전하겠다라는 목표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부지에 3플러스 세대의 그 원자로 2기
1500메가와트급의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400메가와트급을 이때까지 계속 납품을 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좀 기술력을 추가해서 개발한 1400메가와트급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 우리나라 1400메가와트급 모델에 대해서 좀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지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이 소송은 지금은 그냥 견제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네덜란드는 1500메가와트급으로 좀 생소한 용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모델로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제조 능력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보다는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제조 능력은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폴란드 원전도 정부 차원의 그 6기가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갔지만 오히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힘을 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조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차원이고요. 일단은 네덜란드 원전은 1500메가와트급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2025년, 2028년에 첫 원전 건설을 승인을 하고 2028년에 착공을 한다라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 일정이 이제 2028년이고 1단계 투자비가 6조 8천억인 만큼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 네덜란드 정부와 또 협력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협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것이 1+1 그런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협력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도 상당히 뜨고 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ASML 부지를 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크게 공장을 지어주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와의 좀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원전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산의 그런 가스에 대한 안보 위협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네덜란드의 전력 수요를 25% 정도를 채우겠다 원전으로 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전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전이 폴란드 원전이죠. 폴란드 원전이 민간입니다. 민간이 4기. 그 다음에 체코가 엊그젠가요? 최종 입찰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쪽 1기죠. 1200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여기는 1400메가와트급 4기. 그 다음에 필리핀이죠. 필리핀 바탄 원전. 필리핀 바탄 원전이 이제 2기였죠. 2기가 이제 재건설입니다. 그래서 새로 완전히 건설하기보다는 재건설이고요. 요거 용량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때 1000메가와트급 아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자세한 소식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덜란드 원전. 네덜란드 원전이 지금 1500메가와트급 2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4기 정도가 대형 원전에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이 원전 입찰이 아닐까. 영국도 있지만 영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진행 중이죠. 사우디가 1400메가와트급 2기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에 대해서도 깜짝 소식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개수만 보더라도 4기, 1기, 2기, 2기, 2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서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다면 아주 유력한 원전은 요거와 사우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사우디 쪽은 미국이 진출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재권 때문에 사우디 이제 미국이 거절을 한다면 사우디에 진출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미국보다는 이 사우디 원전은 우리나라가 좀 유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이제 착공 시기가 빠른 이 원전은 폴란드 쪽이죠. 폴란드가 이제 2025년에서 2026년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 말에 본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최종 그 계획이 이제 구체화될 것이고요. 몇 기를 지을지. 그 다음에 최종 이 협상자가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 협상자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민간 원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2029년 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가 돼야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2028년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착공을.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것도 아직까지 착공 일자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대형 원전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SMR 시장, 폴란드, 루마니아,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여러 국가들이 SMR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만 하더라도 대형 원전 시장, SMR 시장,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원전 해체 시장까지 이렇게까지 3개 다 진출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규모가 커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서 뛰어들고 이 기업을 이제 키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 원자력 발전이 204기에 달하면서 정부가 국내 원전 해체 시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키우고 2,5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1억 달러의 해외 수주를 할 수 있게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월성 원전이 이제 영구 정지를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원전 해체를 시작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핵연료봉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어디에 보관을 하는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캐스크라는 핵연료 보관 용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3가지 모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소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 주가가 좀 정체를 해서 멈추어 있지만 확실히 이제 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내 있는 분들만 이렇게 수익권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7,400원 요 라인을 이 박스권의 바닥 라인을 회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저항을 받고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 개인 문제보다는 그런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좀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을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